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저희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혜성, 박성규, 김현회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분 한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혜성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장에 진심으로 일하는 보장 분석 전문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네, 보장 분석 전문, 정말 탄탄한 보장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성규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알맞는 맞춤 보험을 알려드리고자 나온 맞춤 보험 전문가 박성규 전문가입니다. 네, 맞춤 보장 전문가. 진짜 맞춤형의 보험을 콕콕 집어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애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에게는 온영, 개는 강영우, 보험은 저 김현애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의 대표 전문가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세 분께서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노후 대책, 노후 준비 꼼꼼히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보험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는 이혜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이라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후를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가급여 보험이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재가급여 보험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노인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은 어떠한 질병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즉 치매와 뇌질환을 포함한 21가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서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체크하시게 되고 1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치매 환자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들을 어떤 항목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입니다. 판단력과 인지 기능이 일반인인지 비해서 비정상적인지를 중점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불난 상황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을 이러한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항목들을 가지고 좀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정말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들을 한 이후에 등급은 또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등급을 받게 될 경우 장기요양 등급은 상태에 따라서 6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재는 1에서 5등급이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6등급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지 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3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에서 2등급은 추가로 시설급여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등급을 판정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양한 이 항목들을 가지고 좀 평가를 했을 때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재가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집에서 요양 보호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재가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있을제, 직가, 집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집안일을 또는 수발해주는 방문요양. 두 번째, 요양보호사 2인 1조로 전문적으로 씻겨주는 방문 목욕. 세 번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택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조해주는 방문 간호. 네 번째, 요양기관에서 며칠 돌봐드리는 단기 보호. 다섯 번째, 어르신을 매시러 와서 낮 동안 보호를 해드리고 저녁엔 다시 모셔다 드리는 노인 유치원, 즉 주야간 보호 서비스. 여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또는 인지 기능에 필요한 복지 연구,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장기요양 1에서 2등급이 받을 수 있다는 시설급여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치매와 같이 큰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것입니다. 10명 미만의 공동생활가정 또는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어떤 보장하면 요양원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보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에서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급여 보험이 꼭 필요한 걸까요? 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것이 100% 전액 지원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 네. 재가급여는 15%의 자기부담금, 시설급여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5에서 20%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그렇다면 제가 시설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가급여입니다. 3등급 기준으로 월 145만 5천 원의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가 많지만 방문 요양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계산해 볼게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1개월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하루에 8,148원씩 한 달에 19만 5,552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급여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설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등급 판정을 받고 시설에 입소하시면 한 달에 46만 8,900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가 불가능한 비급여 항목인 식대, 간식비, 상급 병실료, 미용비가 합산되어 결정된 금액인데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서비스가 좋은 제도인 것은 맞지만 매월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발생하다 보니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액수입니다. 보통 자녀분들이 이 액수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재가급여의 보험 역할은요. 국가에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매달 연금처럼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입니다. 재가급여 보험은 별도로 따로 가입을 하는 보험 상품은 아니지만 치매보험 안에서 재가급여 특약을 따로 넣는 담보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치매를 포함하기 때문에 재가급여 특약 딱 하나만 넣어도 실속 있게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매보험은 딱 한 번만 진단비를 받는데요. 재가급여 보험은 매달 돈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소득이 끊긴 나이에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재가급여 보험을 특약 형태로 이 치매 보험 안에 구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재가급여 보험 보장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재가급여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재가급여의 가입 금액을 월 50만 원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10년 동안 받아도 6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무려 1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상황에 따라서 방문 요양 같은 서비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복지연구에 있는 500원짜리 미끄럼 방지 양말 또는 요실금 팬티 하나만 구매하셔도 서비스 이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 가입 금액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효도보험이라고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가입시켜드리는 경우도 많으며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은 인기 있는 보험입니다. 최대 월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 상품은 근본은 치매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 진단비까지 추가가 가능해서 효도보험이라고 불리기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치매 단계 중 가장 경미한 단계인 경도 치매 진단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평균적으로 1천만 원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종신토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 만큼 추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납입기간 중 사망하셔도 계약자 적립금액 지급하며 중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일부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매월 생활비를 준다는 것은 연금보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연금보험 같은 저축보험이 아닌 순수 보장형 보험임을 꼭 인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신다면 회사별로 상품이 상이하므로 비교하셔서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재가급여 보험을 구성하실 때 정말 이 점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치매보험은 저축보험이 아닌 치매를 보장하는 순수 보험임을 꼭 인지하셔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뉘며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은 어떠한 질병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즉 치매와 뇌질환 포함한 21가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서 여러 항목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게 되고 1에서 5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가급여 보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재가급여 보험을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정말 궁금해지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또 박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이 주제를 또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오늘 이 주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짐에 따라 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혈관 질환 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 시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적인 관리 비용으로부터 보호해주며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고 예방 관리까지 지원하는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해야 하는 혈관질환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혈관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혈관 질환 발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관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수술이나 입원 비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혈관 질환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닌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강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들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하면 혈관 건강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혈관 질환을 설명하기 전 먼저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문제로만 여겨졌던 고혈압이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 여자 4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인데요. 이는 약 전체 인구의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고혈압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발병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족 중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특히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에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과도한 염분을 섭취하거나 고지방, 고당도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신체 내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혈관 탄력이 떨어져 혈압 조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의 바쁜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큰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고혈압은 30대 이상에게 매우 흔한 성인병 중 하나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고혈압 증상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까지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다른 질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어 뇌, 신장이 망가지고 방치할 경우에는 실명에 이어 심장병 사망 위험도 4배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이 고혈압 때문에 뇌와 심장까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고혈압과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병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은 또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당뇨병도 고혈압처럼 많이 앓고 계신 만성 질환인데요. 고혈압 환자가 3명 중 1명이라면 당뇨 환자는 10명 중에 1명 정도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너무나 무서운 병인데요. 당뇨 합병증에는 망막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생기는 당뇨성 망막병증이 있고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으면서 생기는 심근경색증, 뇌혈관 질환도 있습니다. 또한 흔히 당뇨발이라고 하는 족부병증은 심할 경우 사지를 절단할 수 있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와, 이 사지를 절단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당뇨병도 너무나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혈관 질환 보험이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 보험이 있고 심장 질환 보험이 있는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뇌질환 관련 특약의 종류에는 뇌출혈 진단, 뇌졸중 진단, 뇌혈관 진단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뇌출혈 진단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졌을 때 보장을 하게 되며 보상 범위가 가장 좁은 특약입니다.
뇌졸중 진단은 뇌혈관이 막혔을 때 뇌경색증을 보장하며 대뇌동맥 협착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뇌혈관 질환 관련 보험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알아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내 보험이 어떻게 구성돼 있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심장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랑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질환으로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등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속하는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이 41%, 고혈압이 21%, 고지혈증이 9%, 기타 요인으로 27%로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봐야 하는데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넓은 범위로 좀 보장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도 네. 보장이 안 되는 특약이 있는데요. 바로 부정맥과 심부전입니다. 성인의 심장은 1분에 약 60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게 되어 있는데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자극에 문제가 생겨 이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심장의 램프 작용 저하로 혈액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병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부전은 남자 40대에서 50대, 여성 50대 이후에 발병률이 집중되며 기름진 음식, 흡연, 잦은 음주, 적은 활동량으로 최근 5년 사이 발병률이 10%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기름진 음식, 잦은 음주,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심장 질환의 부정맥과 심부전, 이러한 병들도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심장질환 통계표를 보면 허혈성 심장이 전체 심장의 55.8%, 기타 심장이 44.2%를 차지합니다. 그중 부정맥 환자가 41만 명, 심부전 환자 14만 명으로 심장질환 환자 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정맥 진단비와 심부전 진단비를 보장하는 심혈관 진단비로 준비하시되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나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부정맥과 심부전을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겠죠? 네, 허혈성 심장질환보다 넓은 범위인 심장질환 보험이 있습니다. 50대 이후로부터 급격히 발병 빈도율이 증가하고 특히 날씨가 추워져서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 심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심부전증, 기타 부정맥, 빈맥, 심장염증 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뇌 질환과 심장 질환 모두 다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보험을 구성할 때 보장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장은 얼마 정도 필요한 걸까요? 요즘은 특히 혈관이 좁아지면 스텐트 삽입술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닌 통상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는 받기 때문에 치료비 또한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실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어느 정도는 되시겠지만 갱신형인 실비가 많이 비싸지거나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아픈 곳이 많아져서 진단비를 매해 지급받는 수술비로 든든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보험을 가입만 해두고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요. 건강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험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보험의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내 보장을 소중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 보험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라는 말이 오늘 제 가슴에 아주 콱 와닿아 박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뇌, 심장에 관련된 혈관 질환을 구성할 때 이 점만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 담보와 심장 질환 담보는 가입되어 있으신 담보에 따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내가 어떤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가 없으시다면 최근에 나온 담보를 우선으로 가입하시게 되실 때 보장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장 범위를 꼭 챙겨보셔야 한다라는 주의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알아본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혈관 질환 보험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와, 나도 저런 내용들 잘 챙겨봐야겠다 고민하셨을 텐데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세 번째 주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앞서 혈관 질환을 전문가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매회 보장되는 수술비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수술비 보험은 또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김현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수술비 보험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험 특약 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수술비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저를 통해서 수술비 보험을 완벽히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험 특약들 중 수술비 담보들이 정액으로 보장이 되고 범위와 한도가 넓고 크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보험료고요. 뭐 나이가 있으시거나 드시는 약이나 지병이 있으시더라도 준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성비 좋은 보험이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가 수술비 보험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전문가님. 최근 들어 비관혈 수술이 수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관혈 수술에는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등이 있죠. 이러한 비관혈 수술은 직접적으로 환자분이 부담하는 수술 진료 비용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소한의 절개, 최소한의 출혈, 최대한 비절제술로 의료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의 특약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경중을 따지기엔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존 특약을 중심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점 또 수술도 많아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술비도 점점 비용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잘 준비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또 현명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내 수술비가 관열, 비관열을 구분을 하는가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은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통상 1회 한도로 지급되는 진단비와는 달리 회당, 반복,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심내열관 수술들을 비관열 기법으로 하는 것이 대세인 만큼 내 보험의 수술비들이 관열, 비관열 차별 없이 100% 지급되는 것인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들은 다양한 수술비를 고객님들에게 유리한 지급 조건으로 합리적이게 구분 없이 감액 없이 큰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점점 높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실제로 수술을 받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보험이 이 관열과 비관열을 구분하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술비 보험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비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는 질병수술비입니다. 질병수술비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질병을 보장하는 포괄주의 형태의 전범위 수술비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 미용, 임신, 출산, 치과 수술을 제외하고 전 범위 수술을 보장하는데요. 흔히들 궁금해하시는 제왕절개 보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상이하므로 여성분이시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흔한 대장 용종이나 다리끼 수술이나 백내장 같은 경우에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의 한도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말씀해 주신 이 다래끼라고 하는 수술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꼭 챙겨봐야겠다 싶습니다. 자, 질병수술비 특약이 가장 보장이 넓고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병수술비 외에도 다른 특약이 있겠죠, 전문가님? 네, 두 번째는 엔대 수술비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숫자로 시작하는 수술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2대라든지 124대, 142대 이렇게 앞에 숫자들이 클수록 보장하는 질병의 개수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가입하신 엔대 수술비에서 다빈도 질환과 주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은 질병이 큰 한도로 가입되어 있어야 가장 합리적인 보험입니다. 엔대 수술비의 경우에는 수술 매 회당 가입 금액을 보장하는데요. 심장질환 전 범위, 뇌혈관 질환, 간 질환 등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장하는 질병부터 넓은 범위의 생활질환까지 크게 보장합니다. 엔대 수술비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네. 관열이나 비관열 수술을 구분 없이 감액 없이 큰 금액으로 정액 지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관열이나 비관열을 구분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했는데 엔대 수술비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장이 좀 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다른 수술비 특약이 있을까요? 1호종 수술비입니다. 1호종 외에도 17종이나 18종이라는 종수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치료의 목적으로 약관에 정한 수술을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수술 종별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수술비와 엔대 수술비 등 다른 수술비들과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인 1호종 수술비 또한 함께 꾸려주시면 확률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1종에서는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백내장, 치액, 제왕절개 등을 보장을 하고요. 2종에서는 대장 용종 제거, 체해 충격파 세석술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호종 수술비에서는 암 수술도 5종에서 보장이 되기에 가장 넓은 범위의 수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가성비 있는 저렴한 보험료로 매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을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소득 상실 부분을 최소화하고 내 부담금 없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총 세 가지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질병 수술비는 기본이고 엔대 수술비는 보장의 크기가 넓기 때문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종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만큼 각각의 장단점도 굉장히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는 정확한 이유는 또 우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수술비는 향후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실손보험이 금액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우셔가지고 실손을 전환하게 된다면 월납 보험료는 줄어들고 오르는 요율의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본인 부담금의 부담이 예전보다 커지는 부분이기에 그 본인 부담금을 발생하는 보장의 공백을 수술비 플랜으로 메꿔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실손으로 돌려받으시고 실손의 내 부담금 부분은 정액형 수술비 플랜에서 보장을 받으셔서 내 부담금을 줄일 수 있고 나의 건강관리 비용과 소득 손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는 진단비처럼 한 번만 받고 사라지는 특약이 아니라 매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큰 수술부터 생활질환, 수술, 시술 구분하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비관절 수술이 수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부담하시는 수술 진료 비용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소한의 절개와 최소한의 출혈, 최대한의 비절제술로 의료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사의 장점만을 쏙쏙 골라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손 보험료의 보험료 리스크를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보험 상품 특약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경중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존 특약을 중심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수술 받는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수술비 특약의 실용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의 수술비는 보험료는 저렴한 편인데다가 매번 보장받을 수 있기에 보장을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소득 상실 부분을 최소화하고 내 부담금 없이 질 높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좀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 수술비 보험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 수술비 보험 정말 중요하다. 좀 강조를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재가급여라든지 네. 심혈관, 뇌혈관, 진단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대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생전 수술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수술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아까 다래끼 수술도 수술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작은 수술까지 포함을 하면 벌써 여러 번의 수술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나는 이미 실비를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실손의료보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수술비 보험을 이 실손의료보험하고 중복해서 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생전 보장을 받으려면 계속 내셔야 돼요. 네네. 갱신도 될 거고 금액도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뭐 70세까지 요즘은 소득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소득이 끊기고 나서는 실손보험료 오른 부담감을 사실 혼자서 지기가 네.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럼 수술비 보험은 갱신형이 아닌가요, 전문가님?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제가 오늘 수술비 말씀드린 건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네. 제가 첫 번째 질병 수술비 말씀드렸죠. 네. 두 번째 엔대 수술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종수술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모두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더라도 큰 금액이 들지 않고 보험료 변동도 없겠죠.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 수술비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 이야기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의점까지 여러분이 꼭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험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총 3개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재가급여 보험, 혈관질환 보험, 그리고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 이 보험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과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재가급여 보험 설명해 주셨던 이혜성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보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의 보장 내용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재가급여의 가입 금액을 월 50만 원으로 보험 가입했을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10년 동안만 받아도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은 무려 1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상황에 따라서 방문 요양 같은 서비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복지연구에 있는 500원짜리 미끄럼 방지 양말 또는 요식은 팬티 하나만 구매하셔도 서비스 이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 가입 금액 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효도보험이라고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가입시켜드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은 인기 있는 보험입니다. 최대 월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 상품의 근본은 치매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 진단비까지 추가가 가능해서 효도보험이라고 불리기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치매 단계 중 가장 경미한 단계인 경도 치매 진단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1천만 원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치매는 완치가 없지만 종신토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 만큼 추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또 하나 장점은 납입기간 중 사망하셔도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며 중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일부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매월 생활비를 준다는 것은 저축보험이 아닌 순수 보장성 보험임을 꼭 인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하신다면 회사별로 상품이 상이하므로 비교하시고 따져보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재가급여 보험 여러분께서 공단에서 또 이제 평가받고 등급 받으시는 것 외에 보험으로 또 굉장히 보장 잘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꼭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잘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박성규 전문가님. 자, 혈관질환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좋은 거는 질병에 안 걸리고 미리 대책만 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혈관 질환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기름진 음식 그리고 흡연, 잦은 음주, 적은 활동량과 반대되는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생활 패턴 조절을 우선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보험은 보장 범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진단, 뇌졸중 진단, 뇌혈관 진단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 뇌출혈 진단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졌을 때 보장이 가능하며 보상 범위가 가장 좁은 특약이고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는 뇌혈관이 막혔을 때 뇌경색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대뇌동맥 협착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뇌혈관 진단을 우선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암, 뇌, 심장, 이것을 흔히 저희는 3대 질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이 사망하는 원인 1위, 2위, 3위인 만큼 보장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두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맞는 보험을 잘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알맞는 보장을 잘 선택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우리 김현회 전문가님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의점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한 번 받게 되면 소멸이 됩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복 보장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100세까지 수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엄청 큰 메리트가 아닐까요? 그리고 실비 아까 제가 실손보험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5세대 실손보험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가입한 지 오래된 실손보험의 경우 재가입 주기가 없기에 내가 원치 않으면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곧 나올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증권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전환이 되기 전에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 보험이 좋다는 말씀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물론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최근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수술 기법이 다양해지고 첨단화됨에 따라 그에 맞게 보험도 리모델링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분들의 조언일 뿐 우리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